자, 한반도의 지질, 두 번째 한반도의 지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질 계통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저기 레이저 포인터 빨간 거 잘 보이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빠져든다. 이거 돌면 안 되고, 이거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지질 계통하고 지질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하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위치들, 부산이 어딘지, 서울이 어딘지, 그 다음에 관심을 잘 가져주고 볼게 북한의 평양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 두 번째, 지질 시대별로 분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분포가 지도에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지각 변동, 대부분 중생대의 지각 변동인데, 우리나라 중생대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봅시다. 와, 이게 지질 계통도라고 하는 표예요. 우리나라 지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것처럼 성칸부리아 시대부터 시작을 해요.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시대가 쭉 나와 있죠. 이 시대 외우면 좋고 안 외우면 어쩔 수 없고, 네, 꼭 외우라고 하지 않는데 알아두면은 공부할 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지층명이 있는데, 성칸부리아 시대 지층은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지만 지구과학 2 수준에서는 성칸부리아 시대층, 주로 이게 변성암 복합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변성암이에요. 일부 퇴적암이 있긴 한데 그 일부니까 우리는 큰 덩어리로 변성암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고생대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퇴적층들이거든요. 크게 조선 노충군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면 옛날이잖아요. 옛날 지층, 조선 노충군이 있고 이만큼이 없어요. 원래 하나씩 있었으면 우리가 공부할 양이 많아질 텐데 이게 축복이죠. 지층이 없어. 얘 조선 노충군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평안 노충군 하나 공부하고, 두 개만 공부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때 지층이 이제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층이 결손되었다, 없어졌다. 그걸 지층의 결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층이 곳곳에 있는데, 중생대에는 또 크게 두 개, 대동노충군, 경상노충군 두 개가 쌓여요. 그리고 신생대에는 연일층군과 신생대 제4기에 쌓였다고 해서 4계층. 자, 이렇게 그러면은 성칸부리아 시대는 그냥 변성암이라고 넘어가고, 고생대에 두 개, 중생대에 두 개, 신생대에 두 개이긴 한데 실제로 4기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연일층군 요거 하나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자, 각 시대별 특징, 이 특징이 정말 중요한 건데 뒤에 가서 설명할 거긴 한데, 자,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살펴보고 하면은 각 층과 층 사이에 부정합이 들어가요. 네, 다 있죠, 부정합이. 그리고 성칸부리아 시대가 이제 끝나고 고생대에 조선 우충군이 쌓이는데, 얘는 바다에서 쌓인 석회암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살던 삼엽충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층이 없는 결층이 있는데, 이 실루리아기에 약간 지층이 나와요. 대본기에 약간 나와. 이건 뒤에 가서 지도 보면서 설명을 약간씩 할게요. 그리고 부정합이 있고, 그래서 조선노충군 위를 평안노충군이 덮고 있는데, 얘네와 얘 사이는 서로 부정합 관계이다. 평안노충군도 이 하부는 바다에서 쌓였단 말이야. 석회암이에요. 바다 생물들이 여기서 화석이 발견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바다가 육지로 바뀝니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바다가 육지로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바다가 육지야. 그런데 가능해요. 지각 변동을 거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노충군 상부는 지층이 육성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지 생물하고 육지 생물 화석이 발견되고, 그리고 육상 식물들, 고생되니까 주로 양치 식물들이 살았을 텐데 이 식물들이 지층에서 석탄으로 바뀌어서 지금 석탄층이 됐습니다. 위치는 평안노충군이 쌓인 위치는 이제 강원도 쪽에, 한반도 이제 남한 지역은 강원도에 많은데, 강원도 탄광은
주로 이때 쌓인 평안우측근 석탄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생대로 가서 결층 나오고 나서 속림변동이라고 하는 지각변동을 거칩니다. 네, 속림변동. 그러면서 이 지각변동을 거치면서 뭔가 지층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분지 지역에 대동누층근이 쌓이는데, 자, 고생대 평안누층근 상부 이후로는 전부 다 육성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생대에 쌓인 지층은 100% 육성층이다. 그래서 이 대동누층근은 석탄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나서 결층 조금 나오고 중생대 이제 백악기 초에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쥐라기 말부터 백악기 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한반도에서 있었던 과거의 지각변동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보면 돼요. 이때 만들어진 그 관입 암석, 화강암 관입을 우리가 대보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조선운동에 의해서 새로운 지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 퇴적분지에서 경상누층근이라는 지층이 쌓이는데, 경상도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만한 호수가 한반도에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때 공룡들이 여기서 호숫가에서 살면서 발자국을 많이 찍어놔요. 그 발자국도 찍고 뭐 공룡이 알도 낳고 나중에 공룡이 뭐 죽기도 하고 하면서 공룡 화석도 있고 공룡 알 화석도 많이 나오고 발자국은 정말 많고, 네, 우리나라 경상누층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불국사 변동을 거칩니다. 이 불국사 변동 시기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하는데, 불국사 주변에 암석들이 많겠죠. 그래서 불국사 지을 때 썼던 다보탑, 석가탑 만든 석재들이 화강암인데, 얘들 갖다 쓴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신생대는 이제 연일층군이 동해안 일부 지역에, 북한과 남한의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제 4개 지층은 서귀포, 제주도 서귀포 쪽에 아주 조금 있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이제 지질 개통도라고 하고, 여기 이제 지층들이 쭉 시대별로 쌓인 거, 이걸 지질 개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암석과 지층을 생성 시대 순으로 나타내는 것, 지질 개통.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을 또 가져왔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 지질 개통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게 맞는 거야. 이 정도는 배워야지. 지구과학 2인데.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 몇 개 없어. 이 정도는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질계통도 보면서 이거 시대 다 외워야 돼요? 뭐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 생략을 하고 정말 간단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딱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수업 내용 잘 듣고 바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시대별로 하나씩 볼게요. 자, 성칸부리아 시대. 그림 보면 정말 복잡해. 그런데 우리한테 포인트는 이 두 가지 색깔 구별을 잘 하는 거. 첫 번째, 원색누대. 두 번째, 시색누대인데, 밑에 있는, 자, 시색누대, 노란색 지층부터 볼게요. 자, 시색누대는 이 지층이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오래되다 보니까 열과 압력을 받는 변성암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보면은 정말 넓은 면적인데, 낙림 6개, 여기 경기 6개, 영남 6개죠. 이 6개 지역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다. 한반도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암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원색 누대도 위치가 한반도 곳곳에 있는데, 이 원색 누대 같은 경우도 뭐 낙림 6개 뭐 그 인근 지역, 경기 6개 뭐 인근 지역, 영남 6개 뭐 인근 지역, 위치가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6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일부 퇴적암이 성칸부리아 시대에 조금 나오는데, 황해도 지역 요런데 성칸부리아 시대 퇴적암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주로 변성암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칸부리아 시대를, 자, 레이저 포인트 잘 봅니다. 변성암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요. 변형을 너무 많이 받아서. 6개 지역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평남, 평안남도, 그리고 여기가 평안남도입니다. 이런 데가 황해도, 백령도, 대청도 이런 경기 6개 지역의 일부 원생대 암석이 관찰이 된다. 네네. 안 계세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성캄브리아 시대에 쌓였던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인데요. 자, 이게 이제 황해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은 한반도의 이제 가장 밑바닥 기저를 이루는 암석이기 때문에 지층을 파고파고하면 얘네가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이런 성캄브리아 시대 퇴적층의 흔적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데이작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얘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 해안가에 있는 이 암석이 그 줄무늬 보이죠?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계열인데 얘가 연령이 거의 25억 년 정도? 한반도가 25억 년 전에도 존재했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고생대 볼게요. 자, 고생대는 지층이 지각 변동이 거의 없던 약간 평온한 시기라고 보면 되고, 조선 노충군이 바다에서 먼저 쌓이고, 자, 넓은 면적인데 여기가 북한에 있는 평남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여기 태백산 분지예요. 요 두 군데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죠. 바다에서 쌓인 해성층, 얘네가 쌓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부정압으로 덮고 있는 그런 지층. 자, 요 부정압으로 덮고 있는 지층. 평안노충군이 요 위치는 중복이 돼요. 근데 훨씬 적은 면적이죠. 그리고 여기 북한 지역에 조금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면은 평남 분지하고 여기 그 다음에 태백산 분지 이 두 군데는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이 위치가 겹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치질계통도에서 세 가지 회동리층, 그 다음에 연천층, 태안층 이런 애들은 고승대 중기, 실루리학이나 대봉기 지층인데 원래 이 시대는 결층이라서 지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데 한반도 곳곳에 약간 고승대 중기 지층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건 회동리층이에요. 네. 연적은 얼마 안 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다. 근데 시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에서 잘 봐야 될 거는 두 가지,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은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조선노충군 얘는 해성층이라는 거. 네, 그래서 주로 석회암이 많이 나오고 바다생물, 삼엽종 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노충군은 얘는 이제 고승대 말에 쌓이는데 조선노충군 위를 부정압으로 덮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하부는 해성층이 맞아. 그런데 상부는 육성층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부는 바다생물, 산호, 만종류, 방추충 이런 해양생물이 화석이 있는데 상부는 육지 살던 육지식물 그리고 얘네가 바뀐 석탄, 무연탄층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 사이는 부정압이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석을 보면은 그래서 삼엽충 화석은 주로 조선 노충군에서 많이 발견돼요. 해성층이니까. 그런데 식물 화석은 평안 노충군에서밖에 발견이 안 되죠. 육지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요 양체식물 화석 나오는 데 가면은 이 근처에 필연적으로 석탄, 무연탄, 탄광이 많이 분포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중생대로 다음 시기 중생대 봅시다. 자, 중생대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거 공통적인 겁니다. 이건 어렵다. 왜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선생님이 지구과학 2 수업을 하면서 단연간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중생대의 가장 핵심은 일단 얘야 얘. 대보화강암. 면적으로 보면 1등이잖아요. 그리고
대보 화강암이 한반도에 정말 많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많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그렇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염색체. 요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니까. 요거. 자, 이 무늬를 여러분들이 잘 봅시다. 이 염색체 무늬. 아, 이거 딱 보면은 이거는 대보 화강암이야. 그래서 여기에 분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자, 불국사 화강암. 이 불국사 화강암 어디 있어야 돼요? 불국사. 경상도 쪽에 있잖아요. 경주. 이 여기 있는 거죠. 이쪽에.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있다. 그리고 퇴적증은 그리고 자, 퇴적증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퇴적증은 첫 번째로 경상노충군은 당연히 경상도죠. 여기 경상도 엄청 많잖아. 한반도가 이 당시에 이만한 호수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경상도 지역이. 네,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선생님이 정말 애정하는 지층인데 대동노충군인데 어딨나 보면은 북한에 여기 조금 있어. 아, 이게 정말 조금. 색깔 칠하면 안 되겠다.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남한에 어디 있냐면은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지도 공부하는 것 같아. 여기 있죠. 자, 요 부분.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인데요. 이게 대동노충군이 있는 이 지역에 대천 해수욕장 있는데요. 충청남도 보령시. 여기 가면은 중생대의 육지에서 호수 지역에서 퇴적된 지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한반도에서 조선운동과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자,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중생대 퇴적층은 전부 다 육성층이다. 퇴적층은 대동노충군, 경상노충군 두 개가 있는데 시대 순으로 보면은 얘가 먼저 쌓이고 얘가 나중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 두 개 있는데 시대 순으로 보면은 이게 먼저, 대보가 먼저, 불국사가 나중에. 자,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이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보 화강암 요거 염색체 무늬와 넓은 분포, 불국사 화강암은 이쪽에 점점점점점 많이 나오죠. 북한 지역에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불국사 쪽, 경상도 쪽에 있다. 그리고 퇴적층은 두 개. 대동노충군이 먼저 쌓인 건데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송림변동이 일어난 다음에 쌓인 거죠. 그 다음에 경상노충군은 대보 조선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반도에서 가장 대규모의 조선운동의 대보 조선운동에 의해서 넓은 호수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서 퇴적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억 년 전에 중생대 시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대동노충군, 중평대, 경상노충군 두 가지만 일단 정리를 하면은 자, 대동노충군이 시기로 보면 훨씬 더 이제 먼저 쌓이는 거죠. 네, 초기에 쌓였고 그리고 위치는 여기가 제일 포인트라 그랬어요. 충청남도 보령, 북한에도 있지만 남한 지역 여기가 이제 있긴 있는데 전부 다 소규모죠. 넓은 분포는 아닙니다. 그리고 육성층인데 육성층 중에서 그냥 석탄이 나와요. 물론 뭐 석탄 말고 연체동물, 민물고기 많이 나옵니다. 소철류, 은행류는 전부 다 중생대에 살던 거시식물 얘도 나오지만 석탄층이 있다. 이게 포인트고 경상노충군은 백악계 큰 호수에서 쌓였어. 그래서 경상도에 많이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뭐 전라남도 해안 지역이나 옥천 습북대 주변에도 소규모로 분포합니다. 자, 얘는 이제 하부는 쇠설성 퇴적암. 이게 이제 모래, 자갈, 진흙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삼실 요감이 된 거야. 그런데 상부는 음유암, 화산재인데 화산압류? 뭐 이거 마그마가 흘러간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하, 지각운동이 활발했구나, 뭔가 화산활동이 있었구나, 그 흔적이 경상노충군에 있구나. 그래서 지층이 쌓일 때 하부, 상부 보면 누가 먼저 쌓이는 거예요. 아래부터 쌓이잖아요. 상부에 쌓였다는 거는 늦게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상노충군이 중생대 말에 쌓이는데 백악기, 그 백악기 말에 이런 화산활동의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룡이 나온다는 거. 대동노충군은 공룡 화석이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석탄이 많이 분포하고 반대로 경상노충군은 석탄이 거의 없어. 그렇지만 여기는 공룡과 관련된 그런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화석들도 같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입니다. 네, 공룡과 관련되면은 경상노충군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보면 식물화석이 나오는데 얘는 까만색 돌, 지금 셰일 같은 거거든요. 얘가 단양 지역에서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런 식물화석들 옆에 같이 석탄층이 발견되는 게 많아요. 이 식물들이 지층 속에서 탄화돼서 생긴 게 석탄이니까 석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생대 지각변동이 세 가지 중요한 겁니다. 속림변동, 대보주선운동, 불국사변동, 시기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림변동이 먼저 생기고 나서 뭔가 지각변동이 있고 나서 지층이 퇴적될 수 있는 이런 스포크 단층 작용에 의해서 변형된 지역에 분지가 생겨요. 네, 그러면서 대동누층군이 쌓인다. 그리고 이 속림변동이 일어나면은 뭔가 지각변동이니까 속림변동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고생대 지층이 지각변동을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보주선 운동은 쥐라기의 가장 큰 지각변동이야. 그러면은 대보주선 운동 이전에 쌓였던 지층들, 고생대에 쌓였던 애들이라든지 중생대 초 대동누층군이 변형을 받겠죠. 그리고 이때 대복 화강암, 그 염색체 모양 걔네가 관입을 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관입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규모, 대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불국사 변동은 백악기 후기야. 이때는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입이 일어나고 일부는 화산암으로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응해암 같은 게 쌓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상분지 중심으로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생대. 신생대는 지도만 보면은 좀 마음이 막 편안해지죠. 지도가 비어있어. 거의 없죠. 신생대 지층은 정말 일부밖에 없구나. 네. 그리고 신생대는 내오기 퇴적암, 그리고 사기 화산암 두 가지입니다. 그 퇴적암은 주로 내오기, 화산암은 제4기. 이렇게 암석의 종류로 나눌 수도 있고 시대로 나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른쪽 지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 먼저 쌓인 내오기부터 볼게요. 이 내오기는 퇴적암이야. 자, 여기 북한에 조금 있고 북한 동해안에 조금 있고 남해안에 여기 조금 있네. 여기가 포항이에요. 우리는 이제 북한 빼고 남한만 보면은 남한 여기 강원도 이건 정말 조금이니까 얘는 무시하면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포항. 그러면 여기만 딱 보고 얘는 신생대에 쌓인 내오기에 쌓인 퇴적암이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생대 제4기. 이건 이제 신생대 4기 다음에 이제 현대니까 가장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4기에 쌓인 거는 주로 화산암. 백두산이 여기 있어. 백두산 화산 폭발하면서 용암 이런 데 막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라산 있어. 한라산 화산 폭발하면서 제주도가 이제 다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마지막 여기 한반도 중앙 철원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신생대 화산암 5가지. 그리고 신생대 지층의 이제 특징을 또 보면은 사기에 퇴적층이 조금 있습니다. 자, 아까 사기는 이건 다 뭐 마그마 화산활동 이런 거에 의한 건데 여기 제주도 해안에 사기 지층이 약간 나옵니다. 그 화석도 조금 있어요. 이메페라고 하는 건 이제 조개 이론데 이런 화석이 조금 있고 해양생물 화석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화산활동이 있었고 강원도 철원에는 대규모의 용암 분출이 있었다. 그래서 신생대 사기지층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조개 화석이 나오는데 이 지층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퇴적암이라서 이게 잘 좀 부스러져요. 딱딱한 그런 완전 강한 암석이 아니라 지금 그림 봐도 잘 부스러지게 생겼죠. 이런 신생대에 퇴적층이 조금 있고
귀화목 같은 경우는 요런 데 있는 겁니다. 신생대 3기, 신생대 내후기에 쌓였던 지층들. 나무 화석인데, 나무의 목질 부분이 규산염으로 바뀐 거예요. SiO2 계열로. 그래서 이제 규산염으로 치환됐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목질의 그런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보면은 그 나이테 구조 같은 것도 보이는데, 근데 이 목재가 이제 SiO2 규산염 광물로 치환된 그런 나무 화석.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철원적의 용암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한반도 가운데.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여기가 철원이고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서울이고, 이 휴전선 지나서 북한 동해안 여기가 원산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에서 꽤 큰 도시인데, 이렇게 서울에서 원산까지가 이게 지구대예요. 지구, 지루 뭐 이런 부분인데 주변보다 지형이 좀 낮고 좁고 긴 계곡 같은 지형이야. 그래서 여기 도로나 철도 놓기가 딱 좋아서 일제시대 때부터 철도를 놨어요. 경운선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원산 가는 기차가 이제 지나가는 철도인데 그 중간에 이제 철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쭉 뭐 의정부, 동두천, 뭐 이렇게 연천, 뭐 철원 지나서 원산까지 가는 옛날에 뭐 철도가 갔을 것 같은데 요 라인으로 갔나, 요 라인으로 갔나는 선생님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요 부분이 이제 추가령 구조대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 이런 데 산 되게 많잖아요. 산 같은 거.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여기 부분만 산이 좀 없어. 네. 그리고 지형도를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요. 아, 여기는 좀 평평하잖아요. 평야가 아니라 이 부분도 원래 산지였을 텐데 용암이 분출한 거야. 현무암계열 같은 경우는 점성이 좀 작고 잘 흐를 수 있는 유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런 유체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이제 밑바닥부터 채우니까 아래로 흘러가서 밑에부터 이렇게 채워서 이만큼 채운 거예요. 용암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평평하게 현무암 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가면 진짜 현무암이 분출해가지고 생긴 현무암 주상절리 같은 게 여기도 있어요. 제주도 뭐 해안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철원 대지, 용암 대지.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학습 내용이고요.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합시다. 첫 번째 개념 확인 1번. 한반도에서 조선운동이 또는 화성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 네, 그렇죠. 중생대.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의 조선운동 세 가지. 시기별로 보면은 송림 운동. 두 번째가 대보 조선운동. 마지막이 불국사 변동. 세 가지 화성활동 시기별로 잘 구별하고 그리고 지질 계통하고 서로 짝짓기를 잘 해야 돼요. 송림변동 이후에 대동 누춘군 쌓였다. 대보 조선운동 가장 큰 지각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중생대 큰 퇴적층 경상 누춘군 쌓였다. 그리고 중생대 말기에 불국사 변동 그러면서 화성활동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 한반도는 암모네이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암모네이트는 어디서 살았을까? 이게 바다에서 살았던 애예요. 암모네이트 친구가 오징어야. 생긴 거는 뭐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살던 오징어 친척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인데 한반도는 중생대에 육상 생물 화석은 나와요. 즉 육지에서 퇴적된 거, 육성층만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살던 암모네이트가 없지만 대신에 육지에 살던 공룡은 있다. 암모네이트와 공룡 화석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서식 환경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룡을 선택한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